이번 아시안컵 하극상의 주요 인물인 이강인, 서령우가 1월부터 하극상 조짐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강인의 사과로 사그라들 것 같았던 탁구 게이트 하극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월 서령우의 열애설이 터지면서 이강인까지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는데, 서령우는 그룹 에이프릴 출신 양혜나와 열애설이 나면서 이니셜을 넣은 축구화를 신었고, 또한 양혜나 역시 서령우의 경기를 관람하면서 열애설은 더욱 불거졌는데요. 이강인 역시 이나은과 연달아 열애설이 터지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남녀가 만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때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표팀 경기를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훈련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자 더욱 말이 많았죠.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싱가포르와의 경기를 위해 귀국한 이강인이 경기를 하루 앞둔 15일 저녁 이나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지난해 11월 14일과 15일에는 선수단 숙소가 있는 여의도 호텔 지하주차장을 찾아 이강인은 이나은과 차량 데이트를 즐겼고, 경기 후에는 이나은의 집에서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강인은 싱가포르전이 열린 지난해 11월 16일 한 골 1도움으로 펄펄 날며 5대0 대승을 이끌었지만, 싱가포르전 이후 다음 날인 17일에는 이나은의 자택이 있는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외출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목격되면서 훈련장을 벗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대표팀에 불화가 있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이번에야 제대로 터진 것인데, 서령우를 시작으로 이강인까지 합세하면서 대표팀 형들의 노력을 무시해버린 하극상이었고, 이번이 손흥민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시안컵에서 제대로 터지면서 그 끝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이강인은 서령우, 정우영 등과 어울리면서 훈련도 이들끼리 따로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탁구 게이트가 터지면서 축구 국가대표팀 내 불화설이 공론화된 가운데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일부러 패스를 하지 않아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의혹이 나왔고,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수석 코치 헤어 초크는 이강인이 현장에서 주먹질을 했다고 말했고, 이것을 축협이 공식적으로 확인까지 해줬는데 주먹질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강인뿐이라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축구 팬들은 이강인의 사과문 속에는 손흥민에게 주먹질을 했다 안 했다는 내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뭉개서 넘어갔다. 1차 입장문에서 손흥민에게 주먹질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통치고 넘어가 자신이 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사과하지 않고 아주 교묘한 말장난을 하며 넘어갔다며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축구 팬들이 핑퐁 게이트 이후 분노하는 부분은 바로 PSG에서의 모습과 너무도 다른 플레이를 국가대표팀에서 펼쳤다는 데에 있는데, 음바페를 포함한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에게는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그런 플레이를 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팀에만 오면 자신이 원맨쇼 활약을 펼쳐야 분이 풀리고, 자신이 득점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선배들과 팬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기분 나쁜 내색을 감추지 않으며 팀 분위기를 망쳐다는 점인데요. 국가대표팀 내부 관계자는 분명 쉽게 갈 수 있었던 사우디전과 호주전에서도 이강인이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지 않고 경기장 위에서 하극상을 펼친 모습이 있었다며 분노를 표하였죠.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동료들의 플레이로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하지 못한 손흥민 선수는 아직까지 국가대표팀 은퇴에 대해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행보를 지켜보면 빠른 시일 내에 그가 은퇴를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토트넘과의 장기 재계약 때문인데, 영국의 디 아슬레틱에서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의 탑5 수준인 주금 6억 2천만 원으로 연봉 322억, 수당과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400억 수준의 메가톤급 계약으로 기존 역대 최고액이었던 해리 케인의 3억 2천보다 2배 많은 연봉으로 압도적인 레전드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놀라운 보도를 진행하였죠. 그동안 가장 큰 이견이 있었던 계약 기간의 경우 토트넘이 크게 물러나며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30살이 넘은 선수에게 4년 이상의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연장 옵션을 포함해 4+2 최대 6년, 연봉과 인센티브를 합쳐 총액 2,500억이 넘는 메가톤급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사람 때리고 손가락 부러뜨려 놓고 64년 만에 우승 기회를 날려놓고 잘못했다는 말로 때우면서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는 말이 없는 걸 보면 사과하고 자신이 누리는 모든 혜택은 여전히 누리겠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죠. 수십 년을 기다린 팬들은 간절한 염원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는데 손흥민은 EPL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가 있었나? 이런 선수가 은퇴하기 전에 우승컵을 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강인은 공중분해시켜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안에서부터 골마 터진 위기의 한국 축구를 재정비하고 다가오는 3월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의 2연전을 위해 국내파 감독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박항서, 홍명보, 최용수 등 부임이 유력한 감독들은 입을 모아 대표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위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국내파 감독 그 누가 지휘봉을 잡아도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일명 물병 3인방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죠. 일단 축구 선수로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인 월드컵 출전을 금지시키기 위해 국가대표 자격 5년 박탈 등의 징계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신을 포함한 수많은 매체들에서는 이강인이 선수 개인의 커리어와 함께 금전적 문제에서도 큰 고민에 빠졌다는 내용을 심도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족회사를 운영하며 10여억 원의 광고 계약을 수주해준 광고대 행사에 50만 원의 거마비만을 지불하며 수수료를 일체 주지 않고 해외까지 과자 배달을 시키며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사태를 비유해 제2의 박수홍 사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며 수십억의 광고 위약금뿐 아니라 다가오는 세무조사까지 이강인의 잘못된 행동 한 번으로 선수 커리어뿐 아니라 경제적 위기에까지 놓일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국가대표팀 감독이 빈자리가 된 상황이라 다음 감독이 빠르게 필요해졌는데 또 다시 A매치가 기다리고 있어 난감하기 그지없는 상황인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커다란 충돌이 있었고 감독은 공석인데 선수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강력한 감독이 와야 어떻게라도 팀 운영이 될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현재 축구협회에서는 몇몇 감독들을 물망에 올려두고 있고 그중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홍명보 감독인데 그는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은 바 있었고 현재는 울산의 감독을 맡고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선수 용병술로 이름난 감독이죠. 홍명보 감독은 이미 과거에 국가대표팀 감독직 의향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 그가 대표팀 감독으로 임할 때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할 의향이 없다는 말을 한 바가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경험도 했고 그래서 더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감독뿐 아니라 축구협회에서 행정적으로도 많은 일을 했는데 그가 일할 당시에는 그래도 축구협회의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인터뷰 기조가 최근에는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과거 국가대표팀에서 고생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났고 울산에서 감독을 하면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낸 것이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또한 홍명보는 한국 축구를 무척 위하는 인물로 현재 극단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축구대표팀을 그대로 두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홍명보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선임될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홍명보 감독이 이강인의 징계를 조건으로 감독을 수락할 거라는 예상인데 그는 국가대표로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당시 홍명보 감독은 감독직 수락에 대해 확답을 피하면서 국가대표의 도덕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짚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은 확실히 젊은 선수들의 하극상에 대해 지적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예전보다 높은 도덕성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홍명보 감독의 말은 정확히 현재 국가대표팀에 필요한 말이기도 하고 이런 홍명보 감독이니만큼 만약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이강인을 국가대표팀 소집에서 제외하는 징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축구협회는 자신들이 재빠르게 인정한 이 거대한 소란을 제대로 밝힐 생각 없이 그저 덮고만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따라서 이강인에 대한 징계 역시도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 확률이 높지만 만약 홍명보 감독이 부임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확실한 징계를 요구할 텐데요. 혹은 그게 안 된다면 지난번 벤투 감독처럼 불러놓고 경기에는 내보내지 않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홍명보 감독은 클린스만처럼 만만한 유의 감독이 절대로 아니고 울산에서도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모두 압박하는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는 특히 선수단의 태도에 대해서 무척 중요하게 여기고 분노하기도 하는데 선수단이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면 거친 말과 함께 거짓말쟁이냐고 외치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감독인데요. 아무리 잘하는 에이스 선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 따라서 이런 성격을 가진 홍명보 감독은 결코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가고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몽규나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4월 이전까지는 무조건 대표팀 감독을 결정하고 국가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만큼 홍명보 감독에게 매달릴 것이 분명해 보이죠. 홍명보는 소통이 원활하기도 하고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그 누구보다 잘 어울린다는 평가인데 현재 울산의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빠르게 감독 수락이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인 것은 확실한데요. 현재의 상황은 그 무엇보다 축구협회의 무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매우 능력 있는 감독이 필요한데 만약 제대로 된 감독을 선임했다면 감독과 코치진이 선수단의 규율을 세웠을 것이고 고참 선수들이 대신 관리하려다가 젊은 선수들과 마찰이 있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물론 선수들의 잘못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없다면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고 사실 현재 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의 앞날은 아주 캄캄한 상황인데요. 홍명보 감독이 과연 이러한 사태의 가장 앞에 서서 모두를 이끌고 다시 한번 국가대표팀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